안녕하세요. IT 신명 기비입니다. 이번에는 11강 비트코인과 CBDC 유사점과 차이점. 원래 이제 11강부터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와 작동 메커니즘으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10강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CBDC와 비트코인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좀 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CBDC를 먼저 설명하고 12강부터 이제 작동 원리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11강은 이제 2강부터 10강까지 영상에 대한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앞선 영상을 보시고 11강을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CBDC인데, 좀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자, CBDC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종이 지폐의 문제점을 뭐 해결했다는 어떤 장점도 있고, 뭐 디지털 형태에 따른 어떤 단점도 있고, 또한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해석도 가능한데,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다양한 해석과 관점 중에 그냥 단지 하나의 관점, 이 정도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냐면 이제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관점에서 CBDC란 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과 차이가 나는지 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CBDC는 다양한 관점과 뷰와 뭐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 다양한 관점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는데요. 자, 아주 재밌는 이제 범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 사진이 10원짜리 동전을 녹이는 장면입니다. 자, 10원짜리 동전의 이제 주 원료가 이제 구리인데, 자, 이 10원짜리 동전을 이제 제조하는데 구리 약 30원에서 약 40원 정도 써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조 비용이 이제 그 액면 가치보다 이제 한 3, 4배는 이제 비싸다는 건데, 자, 이러다 보니 이제 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전국에 10원짜리 600만 개를 모아서 이제 이렇게 녹여서 구리로 이제 되팔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3, 4배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 동전을 사기 위해서 1.5배 그러니까 10원을 사기 위해서 15원을 준 거죠. 15원을 주고 10원짜리 동전을 사서 구리로 녹여서 한 3, 4배 정도 이제 팔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제조 비용이 이제 액면 가치보다 3, 4배나 비싼데 자, 이런 동전을 이제 계속 제조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 위조 지폐를 제조하다가 이제 공안 당국에 걸렸다는 기사 내용이었던 사진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20년 전에 이제 중국 출장을 가서 이제 상점에서 이제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사고 이제 지폐를 집어넣으면 그 직원들이 꼭 그 지폐를 형광등에 한번 비춰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왜 저러나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중국에 이제 위조 지폐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좀 비춰서 이제 위조 지폐인지 확인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위조 지폐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해서 방지 기술을 추가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지폐 제조 비용도 올라가겠죠. 자,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 자, 이런 그 문제점이 있는 이제 아날로그 지폐를 꼭 이렇게 제조해야 되나? 좀 이런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수요 견인 측면에서 이런 기존의 화폐에 대한 종이 지폐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고, 자, 이제 모바일 시대입니다. 자,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이제 모바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뭐 결제나 송금, 자, 모두 이제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만큼 기술이 성숙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자연스럽게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필요성과 충분성이 갖추어지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자,
디지털라이제이션. 자,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도 이제 디지털화되어 이제 그 요즘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데, 자, 모든 게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자, 화폐도 이제 뭐 당연히 이런 욕구가 있겠죠. 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개인들이 화폐에서 이제 지급을 꺼내서 이렇게 건네는 방식으로 이제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모바일 송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화폐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요? 자, 이거는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단지 디지털 전송과 디지털적으로 보여질 뿐이지 디지털 화폐는 아니란 거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종이 지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디지털 전송과 디지털 뷰가 가능할 뿐이지 실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했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모바일로 이제 송금한다는 건 느껴지지만은 종이 지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지폐는 현재 종이 지폐밖에 없기 때문에 종이 지폐가 인터넷을 타고 전송될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송금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중은행에 송금 요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장부의 상태를 변경하고 그 장부에 변경된 상태를 상대방에게 이제 통보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중은행은 뭐냐면은, 자,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를 뭐 지하 금고에 저장시켜 놓고 이 화폐가 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화폐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은행에 계속 저장돼 있고 이걸 기반으로 장부의 상태만 바꿔주는 형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여전히 화폐는 그 아날로그 화폐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많이 이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고서를 보면 뭐냐면은 1997년 보고서입니다. 이제 각국의 이제 전자화폐 이제 그 개발 현황과 이제 정책까지인데, 그리고 이 보고서 말고도 이제 그 제가 2000년도쯤에 작성된 보고서도 본 것 같은데, 이제 전 세계 한 130개가 넘는 이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가 뭐 진행 또는 이제 검토하고 하고 있었다. 뭐 그런 보고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자, 이때부터 이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뭐 동전 없는 사회라든지 아니면 화폐에 없는 사회라든지 이런 게 최근까지 계속 논의가 돼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지폐에 대한 문제점들, 뭐 그래서 뭐 기술도 받쳐주고 이런 수요도 제기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자, 결국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엔 디지털 화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인데 중앙은행에서 여전히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겠죠. 그래서 이제 CBDC라고 그러는 겁니다. CBDC.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는 이제 시범사업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POC 아니 뭐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CBDC 이제 개념을 조금 그 이해해 보면은, 자, 요즘 이제 블록체인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연계 관점에서 이제 CBDC가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모습이 CBDC를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단순하고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 요즘은 이제 모바일 송금은 디지털 송금이지 디지털 화폐는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런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 같은. 자, 그런데 이제 화폐가 종이 지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이 종이 지폐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필요한 거고, 이 종이 지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제 전송이 가능하겠죠. 즉, 개인 간에 직접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이 필요 없어지는 거겠죠. 뭐 여기서는 이제 일단 표기는 해놨는데, 자, CBDC가 나오면 은행 없이 개인 간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CBDC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나오면은 실제로는 이제 현 그 시중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 현재 생태계상 뭐 은행을 배제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 종이 지폐 환경에서는 이제 온라인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은행을 거쳐했다
거쳐야 했다면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은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단지 어떤 현 금융 시스템 특성상 시중은행을 아마 거치긴 거칠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시중은행이 없어도 개인 간 직접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CBDC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자, 이제 지폐가 이제 그 있었고, 이제 그 지폐의 어떤 그 종이 지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이제 꾸준히 있어 왔고, 결국 이제 그 CBDC 같은 이게 요즘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계보의 이 뭐 계보라고 봤을 때 이런 계보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 기반으로 발행되는 이제 법정화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 어떻게 생각했죠? 이 중앙정부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점. 그래서 이제 앞선 강의에서 이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에 의한 이제 무분별한 이제 화폐 발행과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다고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만든 이런 비트코인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없애버리고 발행량도 2100만 개로 한정하고 발행도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해야만이 발행될 수 있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화폐 발행을 엄격하게 이제 통제하도록 이제 설계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 화폐, 그리고 이제 기존 화폐가 이제 발행된 이 계보인 CBDC와 비트코인과 이제 그 뭐 이 탈중앙 기반으로 발행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상충되는, 유사거라기보다는 상충되는 좀 철학이 있다. 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CBDC와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이제 좀 관계가 있는지 좀 보겠는데, 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제 종이지폐를 발행하고, 종이지폐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제 꾸준히 1990년대부터 이제 있어 왔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또 이제 종이지폐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뭐, 이 디지털 화폐로 했을 때 어떤 이런 뭐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렇게 디지털 화폐 도입하기 위한 어떤 동력이 이제 그렇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로서는 아직 이제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세상에 딱 나오고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전자적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간 직접 송금도 가능하고, 또 이제 뭐 이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뭐 좀 좋은 특징 때문에 조금 약간 혁신성이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것을 조금 바라보면서 고심하던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이제 위제지폐가 이제 범람하고 있었고, 이제 온갖 탈세도 있었고, 또 이제 부자들이 이제 그 자금을 이제 해외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빼돌리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그 시중은행에 이제 그 서민 경제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돈을 푸는데, 그 돈이 이제 시중은행을 거치면서 그 서민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막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 자, 그 지위에 맞지 않게 위안화 지위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양한 돌파구가 필요한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기존 이제 그 종이화폐로서는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 법정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죠. 디지털 형태로.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CBDC로서 이제 최초로 이제 좀 도입한 사례인데, 자, 뭐냐면은, 자, 비트코인이 이제 막 소개되면서 가치가 이제 한참 이제 폭등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그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블록체인 발전 전략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CBDC 이제 준비 상황이 이제 언론에 소개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이제 CBDC가 블록체인과 연계되는 것처럼 이제 느끼기 이제 충분했고, 자, 이 좋은
호재를 블록체인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놓칠 리가 없죠. 이제 이것을 그 중국의 이런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CBDC를 띄우면서 이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홍보하기 시작하는데 뭐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럼 비트코인과 이제 CBDC가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보면은 자, 그냥 있다 없다라고만 이제 답해야 된다 그러면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 CBDC는 뭐냐면은 단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감과 아이디어를 받았을 뿐이지 CBDC는 뭐라 했죠? 중앙정부와 중앙은행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탈중앙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태생적 배경이 뭐냐면은 기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화폐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서 이게 발행되었는데 이 CBDC란 것은 뭐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걸 기존의 화폐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형태를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꿨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동일한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관점에서 보자면은 CBDC나 종이화폐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CBDC가 이제 블록체인하고 이제 뭐 연계라든지 뭐 이렇게 비트코인과 유사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똑같고요. 단지 비트코인에서 영감과 아이디어만 제공받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송금 방식을 좀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보겠는데, 이제 종이 지폐를 온라인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시중은행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자, 그런데 CBDC에서는 이제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개인 간 직접 송금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이제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간 직접 송금이 가능할 거고, 단지 CBDC는 중앙은행 기반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탈중앙 기반이라는 거. 이런 이제 송금 방식 비교가 가능하고, 자, 이제 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이제 방식 관점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CBDC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이제 유추해 보겠는데, 자, 화폐를 이제 인쇄기로 이렇게 쉽게 찍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헬리콥터로 막 살포하겠다는 이제 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를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마치 이제 금본위처럼 금을 어렵게 채우라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도 아주 어렵게 발행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CBDC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그럼 디지털이다 보니까 화폐 발행을 어떻게 하냐면은 클릭으로 합니다. 클릭. 아주 이제 쉽게 기존보다 더 쉽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발행하지 못하도록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CBDC에서는 클릭 몇 번만으로 화폐가 발행되는 거예요. 이런 CBDC하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클릭으로 이제 CBDC를 발행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제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화폐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을 조금 강조하고 조금 이해를 쉽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가장돼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CBDC가 나온다 해서 막 클릭 몇 번으로 그냥 화폐를 이렇게 막 무식하게 발행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진짜 클릭 몇 번으로 화폐가 발행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CBDC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건 이제 앞서 살펴봤는데, 이제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다 보니까 모든 거래 내역이 전산 기록이 남습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은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실시간으로 사찰하고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지. 물론 이제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도 CBDC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이런 이슈가 제기될 거고, 따라서 이제 뭐 관련 조치라든지 긴급법이 이제 제정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사찰과 통제가 가능하겠죠.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들기도 했고.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이퍼펑크 사상 기반으로 이제 발행된 비트코인은 이제 어떤가요? 신원이 밝혀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이제 모토도 약자에게 프라이버시를, 강자에게 투명성을,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관점, 그 화폐 발행 방식과 이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CBDC와 비트코인은 사상과 이제 철학적으로 좀 비슷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반되는 이제 개념이 더 크다. 좀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CBDC와 이제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이제 항목별로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 자, 발행 주체는 CBDC는 중앙은행에 있죠. 비트코인은 탈중앙 시스템입니다. 반대 개념이죠. 자, 주요 목표는 통제 및 관리가 영위하다. 물론 여기서 이제 통제와 관리가 영위하다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를 제공하고 싶은데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발행 할 수 있다는 거,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이제 좀 포함된 개념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탈중앙화 투명성을 하다 보니까 통제 측면과 탈중앙 반대 개념이겠죠. 화폐 유형도 CBDC는 정부 신용으로 발행되는 법정 화폐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거죠. 또 반대 개념이고. 그런데 형태로 보면은 디지털 형태. 디지털이라는 동일 형태는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거. 그리고 계좌 여부도 봤을 때 CBDC는 계좌가 당연히 필요하고, 비트코인은 계좌가 없이 지갑으로만 되는 거고, 또 반대 개념이죠. 통신 기술은 인터넷과 이제 좀 유사한데, 자, CBDC는 NFC 근접 통신 기술인데, NFC라는 통신 기술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말기끼리 이제 NFC 통신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통신 결제 시스템에 NFC 이제 리시버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인터넷이 필수겠죠. 좀 유사하겠죠. 그리고 발행 방식은 CBDC는 뭐 이제 그 클릭으로 발행되는 되고,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분 이내에 하나씩 채울 과정을 통해서 10분에 하나씩만 발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비트코인과 CBDC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정부와 시중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를 매우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화폐 발행량도 통제되는 이제 그런 화폐를 이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럼 이제 이런 화폐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존엔 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기반으로 발행되는데, 이걸 없애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은행과 제3신뢰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원흉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기반 시스템으로서 이제 이렇게 탈중앙 형태로 이제 구현한 거고, 그리고 장부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려다 보니까 장부도 이렇게 각각의 분산된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장부 역시 분산되어 각각 저장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정리하면은,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추구한 화폐를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즉 탈중앙화된 화폐인 비트코인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고 활용했다는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화폐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소인데,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이런 화폐나 뭐 블록체인 플랫폼도 나오고 서비스들도 이렇게 출연하는데,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동시에 이제 뭐 영감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뭐 이렇게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 가지 요소만 이제 영감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암호화폐로만 영감을 받아서 이제 되고, 아니면 블록체인 쪽으로만 뭐 영감을 받기도 하고, 물론 둘 다 이제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화폐에 관심을 갖고 영감을 받았거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다양한 토큰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들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로부터 영감을 좀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중앙 정부에까지
이제 영감을 주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디지털 화폐인 CBDC라는 거죠. 그 CBDC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란 화폐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은 겁니다. 뭐 이런 뭐 블록체인 여기에 포커싱을 둔 게 아니라 이 화폐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이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뭐 1만 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이제 1만 개가 넘는 가상화폐, 이런 가상화폐와 CBDC 뭐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과 동일선상으로 바라보면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탈중앙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블록체인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다른 토큰이나 가상화폐 또는 이제 CBDC는 탈중앙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떤 서비스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화폐를 발행해 보든지 이런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탈중앙화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거는 이제 탈중앙화 목적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은 화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탈중앙화된 화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겠죠. 반드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암호화폐가 이제 뭐 10,0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자 이들 대부분은 탈중앙화나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라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분산 노드를 이제 한다고 홍보하기도 하는데 자 대부분 이제 중앙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 조금 약간 구색용으로 이제 분산 노드 몇 개를 두고 이제 하는 것이지 탈중앙화는 아니라는 거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폐로서 이제 영감을 받은 이제 다양한 가상화폐나 코인 등이 발행하는데 이들은 이제 목적 자체가 가상화폐나 코인이었고 그리고 뭐 탈중앙화를 지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 기술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탈중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블록체인이 와야 되겠지만은 이런 화폐들이 무슨 탈중앙화를 희망한 건 아니잖아요. 목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 단위에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블록체인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블록체인일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중앙 시스템이 와도 되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그 화폐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뭐 좀 10분이라는 이제 그 어려운 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이제 화폐를 이렇게 발행하게 했고, 근데 다른 토큰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이제 뭐 토큰 뭐 실제로 뭐 100만 개 이렇게 이게 발행되는데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은 컴퓨팅 로직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화폐가 바로 뭐 100만 개 뭐 이렇게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떠냐면은 2100만 개로 이제 딱 한정시켜 놨고 그리고 이게 2100만 개가 발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냐면은 130년이 걸리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130년. 그러니까 완전히 조금 그 다른 관점이라는 거. 그것을 조금 일단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 비트코인 이제 그 기존 법정 화폐 이제 대체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은 대부분의 이제 토큰이라든가 가상화폐들은 특정 서비스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토큰이라는 가상화폐들이 이제 기반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그대로 써도 되고, 시스템만 이제 이렇게 분산시키고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중앙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블록체인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존 중앙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로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토큰과 암호화폐는 중앙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발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굴이 아니라 발행입니다. 5분 안에 발행이 됩니다. 실제로.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앞서 이제 암호화폐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으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은 사례들을 보겠는데 바로 이제 이더리움과 이오스 같은 그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자, 이들은 이제 화폐로만 이렇게 쓰이던 블록체인에서 벗어나서 다른 서비스로 이제 활용되는 이제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초기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상당히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형태,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나오고 뭐 DAG라는 알고리즘을 쓰는 형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 및 진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 이 레벨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만든 이제 그 블록체인은 순순히 암호화폐인 이제 그 비트코인을 위한 용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그 영감을 받은 이제 다른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이제 플랫폼들은 암호화폐가 꼭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아니었고 꼭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감을 받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들의 입장에서는 영감만 받았기 때문에 이 화폐를 발행할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한 게 아니라 그냥 영감을 받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이제 새롭게 개발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 꼭 화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그 금채굴과 이제 근본이제에 착안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본이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군가는 힘든 작업을 통해서 땅속에서 이렇게 금을 캐내야 됩니다. 금을. 자, 이렇게 힘들게 금을 캐내는 이유는 바로 이제 금을 캤을 때 이제 금이라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힘든 작업에 참여하는 거겠죠. 비트코인도 여기에 착안했다 그랬는데,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모두 이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다. 자, 완전히 이제 탈중앙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이제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런 인센티브 목적으로 이제 화폐를 지급하면서 이제 발행이 된다고 보는데, 자, 정의를 하면은 탈중앙화된 시스템,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인센티브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코인이 필요하겠죠. 예, 인센티브로 이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근본위주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급된 화폐를 어떻게 일상 화폐로 이제 사용하겠죠. 실제로 법정 화폐를 대체하고자 했으니까.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은 어떠냐면은 이런 화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탈중앙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작동하기 위한, 즉 인센티브 목적으로 이렇게 코인이 발행되고, 이렇게 발행된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작동시키고 운영하는데 뭐 가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활용되는 거거든요.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론칭될 건데,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렇게 발행된 코인하고 여기 론칭된 서비스에서 발행된 토큰과는 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비트코인은 이런 화폐와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폐로서만 이렇게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양한 가상화폐가 출현하고, 블록체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런 다양한 기반 시스템이 존재하고, 물론 이 두 가지 동시에 영감을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각각 영감을 받은 영역들끼리 서로 이합 집산하면서 서로 연계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기반으로 뭐 토큰과도 연결되어 있고 어떤 부동산 서비스도 연결되고, 그런데 부동산 서비스에는 또 자체적으로 토큰도 발행되고 막 이렇게 되고, 또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토큰도 발행되고,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에는 또 토큰이 발행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것과 비트코인 구조와 다른 구조를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비트코인은 탈중앙 기반으로 화폐를 만들고 싶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로부터 이렇게 영감을 받은 뭐 서비스라든가 시스템이 서로 이합 집산하고 서로 연관되면서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들이 현재 운용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토큰이라든가 가상화폐를 이렇게 발행한다고 해서 그 기반이 반드시 블록체인은 아니라는 거. 또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 블록체인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서비스가 화폐이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이제 꼭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조금 주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제는 이제 CBDC이기 때문에 이제 CBDC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 자, CBDC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로부터 영감을 받은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이제 뭐 발행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 탈중앙 목적으로 발행되는 블록체인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자, 이제 따라서 이제 CBDC를 이제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 옵션들이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던 뭐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CBDC를 실제로 발행할 수 있고, 아니면 일부 뭐 암호 기술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록체인 이렇게 뭐 기술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분산 구조도까지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란 것은 그 퍼블릭 블록체인인 그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 기반 블록체인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CBDC가 이제 그 뭐 비트코인처럼 그 뭐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해서 채굴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CBDC도 마찬가지로 그냥 컴퓨팅 로직에 따라서 그냥 발행하는 겁니다. 뭐 비트코인이 이제 그 채굴하는 것처럼 그 발행하는 방식이 좀 전혀 틀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좀 강조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자, CBDC가 마치 비트코인과 유사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발행된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중앙 시스템 기반으로 충분히 발행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디지털 화폐만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중앙 은행 기반으로 발행되는 거잖아요. 왜 탈중앙을 위해서 그 필요한 이 기술을 꼭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 CBDC 이제 이 정의를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에서 CBDC를 이제 한번 그 정의된 것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뭐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건데, 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제 두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먼저 그 위에 있던 내용은 제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책을 집필할 때 이제 정리했던 이제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방문해 보니까 조금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뭐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이제 위키피디아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사실상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번 좀 번역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CBDC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 CBDC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 자, CBDC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다르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다르다. 자, CBDC는 블록체인 같은 분산 원장이 필요 없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Like not need or use any sort of distributed ledger such as a blockchain.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BDC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영감을 받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와 유사해 보이지만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다르다. 블록체인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이것으로 CBDC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BDC는 저도 조금 도입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CBDC는 장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CBDC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다양한데, 제가 이제 2강부터 10강까지 하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지게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CBDC와 비교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좀 그런 약간 하나 관점에서 이제 CBDC를 바라봤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이제 들으셨던 분 중에는 조금 약간 거북스럽게 다가올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그 다양한 관점이 가능한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한 관점, 거기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을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